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먼저 11시 40분까지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으로 가야 해요. 저는 11시 20분 정도까지 도착을 했고 그때에도 많이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조에 몇 번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저는 7번이어서 거의 끝에 쪽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실에 들어갔던 시간은 거의 4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프린트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기보다는 본인이 준비하신 그런 프린트나 자료들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5분 스피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5분 스피치를 또 15분 동안 작성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스피치가 지나고 나면 개별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면접관이 3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한 분씩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중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 먼저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받았던 질문은 10년 뒤 어떤 공무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제가 그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게 지원 동기랑 자기소개, 하고 싶은 직무, 그리고 공직관에 대한 거였는데 이 질문을 받으니 제가 생각하긴 했지만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래도 당차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해서 이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운증후군인 친구와 한 학기 동안 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 작은 관심이 다른 친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이란 다름을 배격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 되면 동료들을 잘 존중하고 또 이렇게 잘 대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서울시에서 잘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특징은 개선책이랑 아니면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꼬리 질문으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선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면접관님 중에 한 분은 약간 꼬투리를 잡는 그런 약간 냉담한 역할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약간 좀 그건 있지 않나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면접장을 나오면서 생각한 것은 저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냥 한 명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주눅 들지 말고 끝까지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지 않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치구에서 가장 처음 시도한 그런 내용을 뉴스로 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에 대해 개선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개선책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책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다는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계신 면접관님께서는 질문이 끝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계신 면접관님께 질문 그 차례가 넘어갔습니다. 그 왼쪽에 계신 분은 제가 어떤 직무를 맡고 싶은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으시고 본인이 다른 지원자보다 제일 잘한다,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경험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 걱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3년 동안 하였는데 그때 퇴근을 하고 나서 항상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다. 그래서 걱정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계신 면접관님께서는 꼬리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고개를 잘 끄덕여 주시고 되게 천사 같은 역할을 담당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았어요. 제가 면접 순서가 7번째라고 했잖아요. 거의 뒤에 있었거든요.
보통 9번째, 10번째가 마지막이다 보니 7번째는 거의 마지막 무렵이기 때문에 면접관님께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그런 내용이 그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직장을 다녔다는 그 말을 듣고 가운데 계셨던 이제 위원장님께서 경험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꿔본 경험이 있냐고 했을 때 직장 생활에서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후속 질문으로 목소리를 낸 경험, 즉 개선을 하려고 자신이 목소리를 낸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작은 거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억이 지금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편한 사항을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학교 총학생회 활동에서 했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성취한 경험, 그리고 성취한 경험인데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취한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방금 말했던 그 직장 생활에서의 그 일이 가장 성취감이 있었다. 그 현장에 나가는 작업자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니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때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떤 직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먼저 면접을 봐주시느라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 되고자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간절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잊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면접관님들께서 굉장히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셨고 고개도 잘 끄덕여 주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서울시에 대한 애정과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뉴스도 보고 어플도 깔아서 실행해보는 그런 점들이 그래도 면접을 볼 때 자신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 면접이 남으신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끝이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